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2.2%로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침체로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는 등 외환 위기 당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미국과 동유럽 등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이미 마이너스 3.4%를 보인 경제 성장률은 올 1분기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하반기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물 경제 부진 상황이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대로라면 외환위기 당시 가장 나빴다고 하는 98년 3분기에 마이너스 8.1%에 맞먹는 셈입니다.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대량 실업 사태와 기업 도산 등 환란 당시에 겪었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도 당초 기대했던 올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이후로 미루는 연구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U자형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 바닥이 매우 넓은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경기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즉 채무 재조정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연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5월부터 실시하려던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4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 대출이 5억 원 미만이고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 20만 명 정도에 대해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2.2%로 나타나서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임금 동결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임금 인상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임금 교섭을 마친 100인 이상 사업장 305개 업체의 타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금 인상률은 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5.9%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임금 인상률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임금 동결 삭감 정책으로 인해 평균 인상률이 0.6%에 불과했습니다. 민간부문 기업의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2.4%였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아직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사업장보다 인상하는 사업장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305개 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인상한 사업장이 3분의 2나 되는 201개였으며 동결 사업장은 89개, 임금 삭감 사업장은 15개에 그쳤습니다. 임금 동결과 삭감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이어서 올해 임금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미사일을 쏘는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육자회담 재개를 고려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에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상당 부분 파기된 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정치권이 책임 공방과 함께 전열 재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2월 국회가 최대 파국을 면한 채 막을 내렸지만 정치권은 하루 만에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이 합의 내용과는 달리 일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다 야당도 이에 맞서 지연 전술을 펴면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야당의 지연 전술에 돌렸습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부를 위약함으로써 마지막 5점을 남긴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들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다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상 잠정 보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 행태에 책임을 돌리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여야 간 신뢰와 신의가 실종된 최악의 2월 국회였다고 평가하면서 3월 국회 소집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월 말 국회와 4월 1일 국회가 뭐에 다릅니까? 4월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한미 FTA 비준안은 4월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한나라당 전역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사건 당일 국회를 견학하던 한 고등학생이 폭행 당시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혀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구속된 부사 민가협 대표가 전 의원을 폭행하려는 장면은 담겨 있지만 전 의원 측의 주장처럼 집단 폭행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 의원의 진술만 듣고 폭행 현장에 있던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포음악인과 노조위원장,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마약 사범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땅콩 버터로 위장된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재미교포 A씨와 택시업체 노조위원장 최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대마 9.25g과 해시시 4.9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택배를 이용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과 투약이 증가했다면서 경제난에 따라 현실 도피를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 크리켓 선수들이 파키스탄으로 원정 경기에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테러범의 공격을 받아 선수단 버스를 호위하던 여러 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범 12명 중 테러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켓 선수가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 라호르로 한번 가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스리랑카 크리켓 선수단의 버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5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최소 8명 이상의 파키스탄인들이 숨지고 스리랑카 크리켓 대표팀 선수 6명과 영국인 코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The democracy of the country is being undermined. Pakistan is under continuous aggression and the foreigners being targeted with the view to bring bad name to the country, and I do not overrule foreign hand in it. 이번 사건의 배후는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로켓과 수류탄으로 무장했던 괴한들은 테러 조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1971년에 세워져 시청 공문서 보관소로 쓰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250명의 도움으로 안에 있던 시청 직원들과 방문객 등 붕괴 직전에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Wir haben heute etwa gegen 14 Uhr davon erfahren, dass hier ein Gebäude zusammengestürzt ist. Wir wissen mittlerweile, dass es nicht nur das historische Stadtarchiv ist, sondern auch ein Genossenschaftsgebäude. Nebengebäude sind in Mitleidenschaft gezogen. Es ist zurzeit 아직까지 붕괴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건물 아래 지하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5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가 제네바 팔렉스포 전시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79회째를 맞는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을 감안해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소형 자동차가 출품됐습니다. 모터쇼에서는 소형 자동차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고급 승용차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올해 벚꽃이 피는 시기는 평년보다 9일, 지난해보다는 3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도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 8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5.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